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이 길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직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이 왜 망하는가? 이 질문을 듣는 순간 고개가 갸웃해지지 않는가? 정직이야말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덕목 아닌가? 거짓 없는 삶, 떳떳한 마음, 바른 행실. 부모들은 평생 이 가치를 지키며 살아왔고 자식에게도 똑같이 가르쳤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그렇게 바르게 키운 자식이 세상에 나가 부딪히고 상처받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범정 스님의 지혜와 함께 풀어가려 한다. 스님은 15살에 출가해 화엄사에서 자라며 수많은 이들의 고민을 들어온 분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나눠왔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정직이라는 단 하나의 가치만으로는 부족한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먼저 떠올려 보라. 정직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의 얼굴을. 그들은 대부분 착하다. 예의 바르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규칙을 잘 지킨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어떤가? 유독 힘들어한다. 남들이 쉽게 넘기는 일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작은 배신에도 깊은 상처를 받는다. 왜일까? 정직이라는 갑옷은 단단해 보이지만 세상의 복잡한 감정들을 견뎌내기엔 너무 좁고 딱딱하기 때문이다. 스님은 말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에게 학업, 돈에 대한 교육을 우선합니다. 그러나 명예와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정직도 마찬가지다. 정직이라는 도덕적 가치만 강조했지 정작 자식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세상은 흙과 백으로만 나뉘지 않는다. 자식은 그 안에서 길을 잃는다. 그럼 지금부터 정직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이 왜 힘들어하는지를 3가지 이유로 나눠 살펴보자. 첫 번째 이유는 정직만 강조하다 보면 자식의 감정을 이해하는 법을 놓치기 때문이다. 정직한 부모는 대개 원칙적이다. 옳고 그름이 명확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뚜렷하다. 그래서 자식이 무언가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바로잡는다. 그건 거짓말이야. 정직하게 말해야지. 물론 이런 가르침이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식의 마음이 왜 그랬는지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식은 점점 자기 감정을 숨기게 된다. 부모 앞에서는 정직한 척, 바른 척 하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럽다.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내가 나쁜 사람처럼 여겨진다. 그러다 보면 자식은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겨도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만 생각한다. 이런 자식은 세상에 나가서 쉽게 무너진다.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보게 되면 문제의 해답을 볼 수 있고 그래야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직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넌 지금 어떤 기분이니? 라고 물어주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 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의 시작이다. 두 번째 이유는 정직만으로는 세상의 복잡한 관계를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정직한 부모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바르게 살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줄 거야.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니다. 자식은 이런 현실 앞에서 혼란스럽다. 여기서 필요한 건 이해와 공감이다. 정직이라는 칼날로 세상을 베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는 능력이다. 누군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넌 나쁜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스님의 은사 스님은 이렇게 가르쳤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너무 가깝지도 멀리도 하지 말라.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정직이라는 잣대로 모든 관계를 재단하려 들면 오히려 사람들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진다. 자식에게 필요한 건 정직이라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다. 당신도 떠올려 보라. 평생 정직하게 살았지만 정작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가. 정직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기는 해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는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정직이라는 원칙이 때론 차갑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완벽한 정직함보다는 자신의 약점을 이해해주는 따뜻함을 더 원한다. 세 번째 이유는 정직이라는 가치 뒤에 숨은 부모의 집착을 자식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직한 부모는 종종 자신이 지켜온 가치를 자식에게도 강요한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정직하게 살아왔어. 너도 그래야 해. 이런 말들 속에는 사랑보다는 기대가, 이해보다는 강요가 숨어 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다. 부모가 정직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옭아매면 자식은 자유롭게 자랄 수 없다. 실수할 권리, 넘어질 권리, 다시 일어날 권리를 빼앗긴 채 자란다. 그러다 보면 세상에 나가서도 실수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감당하지 못한다. 정직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이 유독 완벽주의에 시달리고 작은 실패에도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스님은 순간순간이 다행일 때 행복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이 말은 삶의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다. 부모가 자식에게 정직이라는 완벽함을 요구하는 대신 실수해도 괜찮아. 그래도 너는 소중해라고 말해준다면 어떻겠는가? 자식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진짜 사랑은 자식을 특정한 틀에 가두는 게 아니라 자식이 자기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다. 노자는 말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만물을 적신다. 정직이라는 높은 기준을 내려놓고 자식의 낮은 곳으로 내려가 보라. 자식이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이 두려운지를 들여다보라. 그곳에 진짜 사랑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직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정직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다. 하지만 정직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식에게 필요한 건 정직이라는 단 하나의 칼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다. 이해와 공감,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능력, 실수를 용서하는 힘, 관계를 맺는 따뜻함. 이 모든 것이 함께할 때 자식은 비로소 세상에 나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
스님은 또 이렇게 말했다. 자기 마음은 자기가 챙기고 가꾸며 디자인하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정직이라는 원칙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마음을 돌보는 법이다. 자식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다독일 수 있다면 그는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자식과의 대화를 바꿔보라. 너는 정직하니? 라고 묻는 대신 너는 지금 어떤 기분이니? 라고 물어보라. 거짓말하면 안 되라고 말하는 대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니? 라고 물어보라. 자식이 실수했을 때 넌 정직하지 못해라고 꾸짖는 대신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함께 고민해 보라. 스님의 은사 스님이 말했듯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다. 너무 가까이 붙어서 자식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서 무관심하지도 말라. 힘들 때 손을 뻗으면 잡아줄 수 있는 정도의 거리. 그 거리에서 자식을 바라보라. 정직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이 망하는 건 정직이 나빠서가 아니다. 정직만 있고 이해와 공감이 없어서다. 정직이라는 원칙만 있고 마음을 돌보는 법이 없어서다. 정직이라는 기대만 있고 실수를 용서하는 따뜻함이 없어서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자식을 다시 바라보라. 정직한 자식이 아니라 한 명의 온전한 사람으로. 석가모니는 말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정직이라는 가치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정직이라는 하나의 가치에 집착하면 자식은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식도 부모도 자유로워진다. 생각해보라.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동안 정말로 소중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정직하기만 한 사람들이었는가? 아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실수를 용서해주고,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들이었다. 자식도 마찬가지다. 노년에 접어든 지금, 우리는 자식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볼 시기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정직하게 살았어야지라고 꾸짖는 게 아니라 많이 힘들었겠구나라고 공감해 주는 것이다. 자식이 실수했으면 넌 왜 그러니라고 탓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함께 고민해 주는 것이다. 스님의 말대로 순간순간을 다행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자식이 완벽하지 않아도 다행이고 실수해도 다행이고 정직하지 못한 순간이 있어도 다행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이 자식을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기 때문이다. 부모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식도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운다. 진짜 자식 사랑은 정직을 가르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자식이 자기 마음을 이해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껴안고 실수를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스님의 지혜처럼 나를 먼저 보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순간순간을 다행으로 여기는 삶. 그런 삶을 자식에게 가르쳐 줄 때 자식은 비로소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 당신의 자식은 이미 충분히 귀하다. 정직하든 아니든 완벽하든 아니든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부모로서의 삶도 자식과의 관계도 모두 편안해진다. 마음속에 잔잔한 평화가 찾아오고 자식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해진다. 진짜 자식 사랑은 거기서 시작된다. 정직이 아니라 이해에서, 원칙이 아니라 공감에서,
기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랑에서 스님의 말처럼 자기 마음을 챙기고 가꾸는 법을 배운 자식은 어디서든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난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보라.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보라. 그 작은 변화가 자식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자식의 행복. 그것이 우리가 평생 원했던 것 아니었는가?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기를 바란다. 정직도 중요하지만 이해와 공감이 더 중요하다는 것. 자식을 특정한 틀에 가두지 말고 자식이 자기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자식 사랑이라는 것.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